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왜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압수수색 영장이, 왜 김재호 판사 부인 나경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판사들은 이들의 영장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건 아마도 윤석열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서였을 겁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판사 본인과 가족들을 탈탈 털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했을 수도 있을 테니 겁이 났겠죠. 물론 이미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한 사전 뒷조사는 다 끝내고 사찰 자료는 반부패 강력부에 넘어가 있을 테니 말입니다. 참고로 반부패 강력부는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경제사범 등을 수사하는 담당 부서인데요. 흡사 지금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의 검찰 내 조직인 거죠. 검찰은 오래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무기로 이러한 일을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사정보정책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모 부장검사는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고 특별한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사찰인 거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기준을 정해 분류하는 것, 이건 정보 수집이 아닌 분명한 사찰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찰 자료를 반부패 강력부로 넘겨서 모든 검사들이 공유해서 봤다는 사실인데요. 검사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했다는 또 다른 반증인 셈인 겁니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은 심재철 부장검사였는데요.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 부장검사는 이런 판사 사찰 문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화를 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런 사찰을 해왔던 거죠. 실제로 판사들은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검사들에 대한라기보다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굉장히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사실 있어요. 두려움이 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불법 사찰이 검사 개인이 사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조직이 하는 거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판사들이 한 100명 이상이 줄줄이 불려 나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사들에 대한 정보들이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조직이 그 정보들을 확보를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무리하기 법관 명단을 비롯한 이런 것까지 다 확보된 상태잖아요. 그 당시에 판사들이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그래도? 정보들이 판사들에 대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진짜 터졌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그 검찰이 거의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그 대법원의 그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계속 거의 상주하면서. 근데 그때 상당히 중요한 인사 정보들이 많이 넘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또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이철희 전 의원, 교수단체 등 곳곳에 숨어있던 검찰 우선주의자들이 쏟아져 나오며 무더기 커밍아웃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들은 원래부터 그런 인사들이죠. 단지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고 있는 것뿐인데요. 이들의 이런 주장은 윤석열 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는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둬야 하나요?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 권력의 수장을 말이죠. 이들의 주장은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듯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윤석열을 위한 터무니없는 변론을 위한 변론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25일 주요 사건 판사들의 신상정보 관련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하루 만이었는데요. 이 압수수색은 정광석화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발부된 겁니다. 담당 판사도 이번 사건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건데요. 또 증거인멸의 긴급성까지 고려한 판단인 거죠. 대검 수사정책 정책관실의 압수수색은
역대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모든 검찰의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없던 장소였던 겁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는데요.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책 정책관실에서 언제부터 판사 관련 신상문서를 작성했는지 파악 중입니다. 특히 주요 사건 판사 관련 문건 작성이 윤 청장 지시에 의한 것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 장관은 전날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판결 내용, 우리 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보고받았다며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성향 정보를 대검이 부당하게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는 불법 사찰이 아닌 정당한 직무였다고 반박했는데요.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 2 담당관이었던 성상우 고양지검 형사 2부장은 이날 검사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지적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문건은 제가 작성했다며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였으며 직무 범위 내 업무였다고 밝혔습니다. 성 부장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한 수집 정보도 수사 정보의 일환이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감찰 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적었는데요. 이런 도덕적 불감증을 가진 자가 검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습니다. 지금 그가 자백 아닌 자백을 하며 말한 게 바로 사찰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정보 수집과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죠. 암기만 잘하는 공부 잘하는 인재만을 뽑아온 대한민국 사법고시의 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으로 많이 놀란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요. 꽁꽁 숨겨왔던 검찰 수사정보가 추미애 장관 손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주광덕, 김도욱, 최성해 등 조국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을 비롯해 적폐검찰과 야합한 증거가 고스란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들은 패닉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일타쌍피라고 하나요? 추 장관의 맹활약으로 졸지의 모든 상황이 반전과 역전으로 판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추미애 장관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자신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절차에 본격 착수한 건데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윤 청장은 이에 앞서 법무법인 서우의 이서궁 변호사, 법무법인 동안에 이완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임된 이완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하했던 대표적인 검사였는데요. 이런 자를 선임한 저희가 궁금합니다. 이는 의도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인맥 네트워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윤 청장 측은 직무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26일 오전 제기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도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나오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문건이 없었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 문건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될 확률이 더 높아진 건데요. 왜일까요? 검찰에게 사찰을 당한 쪽이 재판부이기 때문이죠. 판사들도 화가 난 겁니다.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좀 불편하고 문제가 좀 된다 그래가지고 판사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 볼 때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났다.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고 봐서 그래서 기각될 기각할 수도